안녕하세요, 아람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 가방을 받으면서 피지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가방 말고 전에도 한번 리뷰를 하면서 작은 가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20L짜리. 가격도 저렴하고 한 20만 원대라서 그냥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제 잘 가지고 다녔거든요. 뭐 행사 사진 갈 때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촬영 갈 때 또 외국을 갈 때도 이제 그런 걸 많이 가지고 다녔는데 제 스타일의 사진하고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방을 좀 선호하는 게 보통 이제 큰 가방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30리터 이상, 40리터, 50리터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큰 가방을 좋아해서 카메라 2대가 들어가야 되고 유튜브 영상도 이제 많이 나와 있지만 제가 가방을 메고 어디를 뭐 몇 킬로를 걸어가서 이런 촬영 스타일이 아니고 보통은 다 차에다가 싣고 다녀요. 차에다 싣고 다니고 가까운 거리에서 바다 장노출이 거의 그렇죠. 진짜 특별하게 뭐 아주 뭐 내가 먼 양식장 이런 데 가지 않는 이상은 보통 바닷가에서 걸어봐야만 500m 짧은 경우는 뭐 차 세워놓고 뭐 2, 3m 뭐 차 옆에 바로 있고 거의 그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스타일에는 그냥 뭐 메고 다니고 편하고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고 아니면 좀 가방이 커가지고 짐이 많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걸 원했는데 이게 이제 본사에서 저한테 중국에서 직접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보니까 가방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리뷰를 한번 해본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다니면서 쭉 써본 것 같은데 활동이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 가방을 안 쓰시고 원래 있던 다른 가방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좀 활동이 없고 차에서 뭐 짐을 내리고 또 뭐 공항을 다닌다든가 항상 차로 움직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인도네시아도 한번 12월 달에 요 가방 받기 전에 갔다 왔는데 이 가방을 가지고 갔다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스타일이 그래요. 이제 해외를 나가도 렌트카 사무실까지만 가지 렌트카 딱 빌리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차 트렁크 보통은 제가 시가채 가까운 데 놓거든요. 그래서 가방 열고 여기 뭐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 이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보조 배터리 그냥 제일 가까운 시가잭에다 놓고 큰 거 3개짜리 뭐 한 200W 정도 되는 시가잭을 항상 2-3개씩 가져가요. 해외 갈 때도.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열, 2열, 그 다음에 트렁크 3개만 하면은 그 해외를 나가든 어디든 차만 있으면은 배터리 걱정은 뭐 거의 하진 않거든요. 카메라 2대에다가 뭐 드론에다가 뭐 오즈모 포켓, 그 다음에 DJI 액션 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배터리는 뭐 전혀 걱정을 안 하고 다녀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싣고만 다니는데 이런 촬영 스타일을 하는 사람한테는 이 가방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방이 어떻게 생겼나 일단은 여기 들어있는 짐이 삼각대하고 뭐 노트북 같은 거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해외 갈 때 노트북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지금 이제 제 스타일에다가 몇 가지만 더 추가해가지고 넣어봤어요. 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짐을 다 빼고 제가 가방을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삼각대가 들어가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삼각대를 이렇게 넣지 않고 보통 제가 차에서 많이 촬영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에 따로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삼각대 보관 다리를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 있게 때를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놓고 노트북이 들어가겠죠. 노트북은 한 25리터 정도 이상 되는 가방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다 들어가요. 제가 이제 맥북 16인치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 안에도 2개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노트북이 하나 보이죠. 노트북이 보이고 요 안에는 또 칸막이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앞쪽에도 좀 두툼하게 만들 수가 있어서 이 패드나 뭐 이런 거 따로 가지고 다니시는 분, 저 같은 경우도 이 노트북 가지고 다니면서 갤럭시 탭을 따로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다 그래도 제가 국내나 해외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카카오 맵을 사용해 가지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갔다 왔던 곳 뭐 촬영할 만한 곳 이런 거는 거의 카카오 지도에 한 3,000개 정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맵이 연동이 안 되면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내비가 이제 보통 다닐 때는 일반 자동차 내비를 쓰는데 카카오 내비를 이용해 가지고 사진 촬영할 때는 앞에다 자석 거치대를 놓고 그걸 찍고 탑사를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해외를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해외를 갈 때도 뭐 구글 지도로 해 가지고 뭐 유럽부터 뭐 제가 가고 싶은 데를 다 표시를 해놨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뭐 일반 내비로는 안 되죠. 그래가지고 구글 지도로 해가지고 답사 갈 때 찍고 그 다음에 또 답사 갈 때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동하다 보니까 갤럭시 탭 같은 것도 제가 6 옛날 버전 작은 걸 쓰고 있는데 그게 한 10인치 되거든요. 그것도 동시에 여기 딱 들어갈 것 같아요. 갤럭시 탭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 깊이도 되게 깊어가지고 요거는 프로 한 12인치를 다시 더 들어갈 수 있고 뭐 보관만 잘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노트북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16인치인데 요게 제가 봤을 때는 요 옆에도 지금 공간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한 1인치 정도 더, 한 17, 최대는 17인치 노트북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맥북
이렇게 16인치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제가 일부러 짐을 안 넣어놨는데 한번 쭉 봅시다. 자, 카메라가 2대가 들어가요. 저거 제가 지금 옛날 카메라, 이거 캐논 카메라 DSLR을 꺼내놨는데 원래 소니를 2대를 넣고 다녀요, 여기다가는. 근데 지금 하나는 영상 촬영하고 저쪽으로 가가지고 렌즈하고 저쪽에 가 있고, 보통은 소니 2대인데 여기다가 1750 렌즈에 탑론을 물리고 그 다음에 28-300, 요즘엔 이렇게 2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화각이 2개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세로로 이렇게 그냥 들어가요. 보통은 이렇게 가방이 낮으면은 가로로 이렇게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파티션만 잘 짜면은 플래그십, 뭐 Z9이나 캐논의 EOS R1 뭐 이런 것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도 들어간다. 자, 그래서 카메라 한 대, 렌즈하고 부착이 된 상태예요. 바디만 분리한 게 아니고 기본으로 오면은 제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카메라 2개가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가로로 놓고 하나는 세로로 놓고, 자, 이렇게 카메라 한 대. 자, 그 다음에 소니 R5. 자, 요거는 플레이트를 장착한 상태에서도 그냥 들어가요. 크기가 상당히 넓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고 가방도 닫히고, 그리고 지금 28-300의 줌 렌즈예요. 요게 결합한 상태에서 그냥 들어가죠. 그래서 저는 일단 카메라 2대 모드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카메라 2대. 그 다음에 렌즈. 자, 요거는 바티스 85mm 1.8. 앞쪽에다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바티스 40mm. 요거는 제가 이제 풍경에서도 보통 이제 줌 렌즈를 많이 쓰는데 화질을 좀 좋게 찍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요렇게 이제 단 렌즈를 써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많이 가지고 다녀요. 자, 그 다음에 자, 후레쉬는 제가 요즘에는 거의 촬영을 안 하는데 행사 사진 찍으시는 분들은 요런 가방 바퀴 끌고 다니면은 참 좋죠. 뭐 도시 같은 데 이렇게 행사를 갈 때는, 예전에는 뭐 펠리칸 케이스라든가 하드 케이스 같은 거 끌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요 가방 같은 경우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아래 바퀴를 띄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런 거 가지고서 뭐 빌딩이나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 촬영 다니시는 분들은 요런 거 이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레쉬 넣어놨는데, 저는 후레쉬를 잘 사용하지 않죠. 요즘에는 야외 촬영만 많이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후레쉬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필터가 2개가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는 이제 보통 한 82mm 가방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런 것들도 2개가 이렇게 동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디 2개니까 필터도 당연히 2개를 챙겨야 되겠죠. 자, 필터 2개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측면에 보조 배터리, 요건 이제 20mA짜리인데 140W로 출력이 돼요. 입력은 100W로 받고, 그래서 뭐 충전하는데 100W 차에다 C가잭으로 100W 정도 다 된다. 그러면은 요런 것도 뭐 1시간 정도 뭐 밥 먹으러 이동하는 거리, 아니면 촬영하면서 다음 촬영지도 이동하면서도 다 충전을 해버려요. 해외에서도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고. 자, 그래서 요 배터리도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2만 mAh가 좀 넘죠. 요게 한 28,000 99Wc라고 돼 있는데, 요걸 미리암페어로 환산을 하면은 2만 mAh는 넘어요. 3만 mAh는 안 되고. 그래서 99가 비행기에 이제 기내 가지고 갈 수 있는 딱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스몰리그에서 제가 리뷰도 한번 했었죠. 요것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이 카메라 배터리가 없을 때 더미 배터리를 사용해가지고 2대를 다 연결하기 때문에, 이런 배터리는 하나만 가지고 다녀도 하루 종일 쓰고도 남는데, 그냥 혹시나 해가지고 다른 장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요거 가지고 다니면은 맥북 같은 경우도 충전이 아주 잘 되죠. 맥북 같은 경우도 한 100W 이상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출력이 세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더미 배터리. 자, 요거는 이제 요 배터리를 이용해서 소니에다 이렇게 연결하는 더미, 가짜 배터리죠. 자, 더미 배터리.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제 수건 같은 경우도 챙겨서 가지고 다니고, 필터가 하나가 여기 이제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릴리즈 2개. 저는 이제 요즘에 릴리즈를 그렇게 많이 안 쓰는데, 릴리즈를 사용해가지고 뭐 2분, 4분, 8분 이렇게 길게 줄 때는 써요. 근데 후지를 쓸 때는 뭐 릴리즈가 필요 없죠. 뭐 1시간까지는 거의 뭐 핫픽셀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제 사용을 안 해요, 릴리즈를. 소니나 이렇게 35mm DSLR 소형 카메라를 쓸 때는 핫픽셀이 생겨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고 요즘에 최신 바디라 그래도 조금 사용을 하다 보면은, 민감한 카메라들은 한 4분 정도 이상 주면 핫픽셀이 자글자글하고, 좀 뭐 그래도 좀 핫픽셀이 강하다 이런 카메라들은 15분 30분 정도 줘도 안 생기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근데 안정적으로 화질을 좋게 촬영을 하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35mm 소형 카메라들은 2분이 마지노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릴리즈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그냥 릴리즈도 귀찮고 그럴 때는 그냥 컷수를 더 늘려버리면 되니까, 카메라 바디에 30초에서 인터벌이 되죠. 30초까지는. 그래서 30초로 세팅하고 노출 잡아서 인터벌로 장수를 계산해요. 그래서 2분 찍는다 그러면 4장, 1시간을 찍는다 그러면 120장을 찍어서
다녀와서 스택 모드를 해가지고 합성을 해서 사진을 1시간짜리 촬영 결과물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자, 그래도 이제 혹시나 한 장 한 장 깔끔하게 찍을 때가 있어요. 아, 요건 4분만 그냥 한 장으로 찍으면은 그렇게 후반 작업할 때 귀찮지도 않고 간단하게 빠르게 편하게 작업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제 릴리즈가 꼭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찍던가, 아니면은 R5 같은 경우는 벌브 타이머가 있거든요. 벌브 타이머로 해가지고 4분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시간을 지정해가지고 촬영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뽁뽁이라 그러죠. 이렇게 먼지털이. 그 다음에 요거는 전동 블로워. 요거는 이제 카메라 CCD나 이런 데 쓰지 않고 그냥 바깥에 이렇게 먼지 불 때. 자, 요거 상당히 세요. 원래 이게 카메라 쪽이 아니고 약간 공구나 캠핑 쪽에 쓰는 건데 제가 이거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CCD에다가는 절대 불면 안 돼. 이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CCD가 이제 흔들림 방지도, 요즘에 손떨림 방지도 들어가 있고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부시면 안 되고, 바깥에 이제 뭐 비가 와가지고 물기가 고인다든가 이제 그런 거 털어낼 때. 저는 가끔씩 이제 요즘에 이제 혼자 다니면서 차박을 가끔씩 하는데 에어매트 같은 거 할 때도 이게 되게 좋아요. 넣고 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가방에 이렇게 이제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후레쉬가 있죠. 이거는 뭐 요즘에는 겨울이라서 동절기라 좀 그런데 하절기 때는 후레쉬를 요게 아니고 큰 걸 차에다도 넣고 다녀요. 근데 기본적으로도 이제 가방에 넣고 다녀야 되겠죠. 4시 반 요 정도부터 뭐 거의 한 9시까지 촬영이 가능하니까 그럴 때 이제 어두울 때 갈 때 후레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육각 렌즈도 하나 넣고 다니고, 육각 렌즈도 은근히 많이 써요. 이 삼각대. 저는 그렇게 이제 쓰진 않는데 저희 이제 촬영 클래스나 심화반이나 아니면 초급반 수업하고 그럴 때 보면은 삼각대가 풀어져 있다든가 뭐 장비들이 조금 젤 플레이트가 느슨하다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 용도도 그냥 비상용으로 하나 가지면 다 좋은데 우리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SSD 2개. 자, 요렇게. 요런 거는 조금 길게 어디 촬영을 간다 그랬을 때 노트북으로 볼 때도 있고, 또 사진을 옮겨야 되죠, 메모리에서.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SSD도 2개. 자, 그 다음에 뭐 각종 선이에요. 이런 거는 이제 더미 배터리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보조 배터리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길게 계속 촬영하고 충전할 때 그런 용도로 이제 배터리 선.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옆쪽에를 보면은, 자, 요거 이제 분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볍게. 옆에 이쪽에 한쪽에는 삼각대 다리가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가방이 하나 들어가죠. 요것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도 할 수 있고 따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제가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따로 넣어놨어요. 자, 이쪽에는 아까 이제 보조 배터리 막 이렇게 외부 큰 이런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여기에는 이제 카메라용 배터리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쓴 거, 안 쓴 거 이렇게 분리를 할 수도 있어요. 사용을 안 했다 그러면 녹색으로 해놓고, 사용을 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메라 배터리를 바꿔야지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바꾼 배터리야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요. 조금 더 크게 들어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거는 소니 배터리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메모리 카드도 여기다 넣어놔요. 여기다 넣고 아주 보관하기가 괜찮아요. 메모리 카드 이렇게 넣어놓고, 자, 안쪽에, 자, 이렇게 또 지퍼가 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이걸 딱 꺼내면은, 이쪽에는 제가 이제 필터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SD 메모리, 필터 파우치를 뭐 따로 안 가지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보관해서 가지고 다니고, 자, 요것도 이제 밖에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알리에서 구입한, 자, 배터리 충전기. 요게 충전 속도는 느린데 가격도 저렴하고 2개 그냥 시간 신경 안 쓰고 그냥 꽂아놓으면 되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몇 % 충전됐나 이런 것도 나오고. 자, 꽤 많이 들어가죠. 자, 요 노트북에다 이쪽에다 이제 올려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배터리 가방도 따로 분리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하거나 그럴 때는 여기에 딱 꽂아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분리를 딱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주 상당히 좋아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지금 이렇게 꺼냈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카메라 2대, 렌즈 결합한 상태에서 2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따로 2개가 들어가고, 16인치 맥북, 필터 2세트, 보조 배터리, 후레쉬, 그 다음에 야외용 후레쉬, 릴리즈. 이 정도만 들어가면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저도 만족하고, 가방을 항상 2개 가지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배터리 가방도 따로 넣고, 이럴 바엔 가방 3개 가지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카메라 한 3개, 그 다음에 없는 렌즈들은 모자란 렌즈들을 다른 가방에 몇 개 넣고, 거기에 필터 넣고, 뭐 후레쉬라든가 공구라든가 이런 거 같이 넣고, 그 다음에 배터리만 아예 가방을 하나 새로 만들어가지고 차에 트렁크에 쫙 3개씩 싣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번거롭고 이게 가방 짐 옮길 때 아침에 짐 싸가지고 촬영할 때 너무 이제 짜증나는 거죠. 피지테크 이 가방을 딱 보고 나니까 짐도 넣어보고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지금은 실제로 하나만 가지고 다녀요. 이렇게 뭐 삼각대 같은 경우 따로 가지고 다니지만은 맥북 같은 것도 뭐 넣고 다닐 수도 있는데 잘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저는 촬영할 때는 이제 촬영만 하고 항상 와서 후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다니니까 아주 딱 좋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다녀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에 제가 필요한 거는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주 다 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요 가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어떻게 이제 돼 있나. 자, 일단 가방 보시면은 이런 이제 레인 카바도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재질도 그러고 보면은 지퍼를 이렇게 잠갔을 때 양쪽에 이제 방수 재질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퍼를 딱 덮어주는 구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물이 이렇게 새거나 이제 그런 염려는 없는데 저도 그래서 그전 가방도 사용하면서 이 레인 카바 같은 경우를 거의 이제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차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으로 촬영을 가거나 1시간, 2시간은 그렇게 걷질 않아요. 그런데 국토 종주를 하면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산사진 찍고 막 이러시는 분들은 막 3, 4시간씩 걷고 막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그래도 이 지퍼를 믿는 것보다는 비가 많이 온다 그랬을 때는 레인커버 하고 우산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레인커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케이스도 있고 요게 딱 들어가게 아주 기본으로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 가방의 일단 제일 큰 특징이 요거예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바퀴가 움직이죠. 바퀴가 달려가지고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게 캐리어처럼 지금 요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가방을 줄여가지고 갔거든요. 가방을 최대로 줄였는데도 2개를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가방이 모자라가지고 카메라 배터리 있게 갔는데 지금 요 가방을 가져가면은 요게 이제 기내에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사이즈거든요. 충분히 아주 잘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열면은 우선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나와요. 손잡이가 나와서 편하게 끌고 다닐 수가 있죠. 손잡이도 자 안으로 넣어서 깔끔하게 뭐 가방을 매겠다 이럴 때는 안으로 깔끔하게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고 자, 높이도 자, 1단 자 그리고 2단 3단 이렇게 높낮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상당히 바퀴도 되게 부드러워가지고 아주 좋아요. 이게 제가 이제 이 가방을 제일 좋아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해외 출사를 이제 많이 기획을 해가지고 3월달에 또 일본도 이제 가고 그럴 텐데 공항이나 이런 데서는 다니기가 아주 좋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끌고 다니면서 비행기 기내로 가지고 가고 뭐 옷이나 이런 것들은 캐리어를 해가지고 수화물로 해가지고 이제 화물 쪽으로 붙여버리고 자 그래서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편하게 다닐 때는 뭐 요걸 이제 손잡이를 꺼내고 바퀴를 쓸 일이 없죠. 그러면은 바퀴 같은 경우도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있어가지고 버튼만 살짝 빼면은 바로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게 쉬워요. 처음에는 아 저거 되게 또 분리가 어려우면 어떨까 하는데 그냥 넣을 때도 한쪽 면이 깎여 있어요. 동그란데 한쪽 면 끝에 깎여 있으니까 그거만 잘 맞춰서 끝까지 쭉 밀어주고 아래 버튼을 분리할 때처럼 살짝 당겨주셔서 밀어주면은 강력하게 이렇게 고정이 돼요. 휠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드러워요. 자, 그래서 이 휠도 분리가 되는 점도 아주 좋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가방 끈을 해놨죠. 그래서 요 끈을 이제 메고 다니는데 깔끔하게 하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제가 매봤어요. 근데 매도 어깨에다가 이렇게 이제 매도 등받이가 되더라고요. 요거를 안으로 접어 넣어버리면 아주 깔끔하게 매립이 되는데 또 밖으로 이렇게 멜 때는 여기가 허리가 등받이가 돼가지고 요 부분도 좀 편하고 자 가방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자 요 끝에를 클립을 이렇게 고리가 있는데 고리를 풀어서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지퍼를 딱 닫아주면은 아주 깔끔해요. 가방이 너무 깔끔해요, 이게. 측면, 전면, 자, 요렇게. 자, 그래서 뭐 그냥 손잡이만 가지고 다닐 때도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은 또 옆에도 손잡이가 있어요, 측면에. 손잡이가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느 쪽으로 들든 아주 좋아요. 뭐 캐리어 같이 이렇게 들고 옆으로 들고 다닐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바퀴를 이런 모델에서는 바퀴를 제일 많이 사용하겠지만 어깨 메고 다니지 않을 거다 그랬을 때는 저 끈이 나와 있으면은 어떻게 하지 그랬는데 이런 것들도 아주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하고 설계를 잘했죠. 잘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확장이 돼요. 이렇게 지퍼를 이렇게 바깥 지퍼를 이렇게 쭉 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또 분리가 돼요.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이 지금 한 10리터가 되는데 아까 요 안에 노트북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속옷이나 아니면 티셔츠 같은 거 한 3, 4장 정도도 10리터 정도면은 뭐 잘하면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면은
안쪽에 이제 카메라도 그렇고 노트북 같은 것도 좀 더 보관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30리터짜리 가방인데 중간 지퍼를 열면은 이만큼이 또 두터워져 가지고 이 부분도 티셔츠, 여름옷 이런 거는 이제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용도가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넣으실 분들은 다른 걸 넣으셔도 되고, 손을 이렇게 넣어도 상당히 깊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 보시면은 자 요렇게 안에도 뭐 수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돼 있고, 지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자 근데 여기다가 뭐 속옷이나 한 티셔츠 한 3장 4장, 잘하면 얇은 거니까 뭐 반팔이나 이런 건 한 5장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방에다 끝에다 이렇게 보관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 여행 캐리어 짐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면들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실용적인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다 들어가요. 요즘에 가방들 보면은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캠핑하고 좀 섞여가지고 카메라 수납 공간을 이제 많이 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구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넓은 공간은 온전히 카메라, 짐 이런 걸 다 쓰면서 이 바깥에를 그렇게 쓰는 것들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바깥에도 지퍼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자, 여기에다가도 뭘 넣을 수가 있고, 한 손이 한 요 정도까지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쪽을 한번 살펴봅시다. 안쪽을 이렇게 열면은, 이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열리는 구조예요. 저는 이제 요거는 하나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는 이제 등이 지저분해지죠. 이렇게 놓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캐리어를 할 수 있는 모드라서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이걸 열고 바닥이나 모래나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갯벌에 또 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 피지테크 가방의 부분은 제가 썼던 게 이제 반대쪽,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놓고 등 쪽은 깨끗해지고 갔다 와서는 걸레로 여기만 닦아주면 되는데, 지금은 등이나 이런 데 닿는 면 쪽이 이렇게 돼서 요건 좀 그래요. 자, 그래서 좀 청소를 좀 많이 필요하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자, 안에 파티션을 보면은 꽤 많이 돼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가, 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하나씩 대놨어요. 자, 이게 이제 여기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피지테크가 이제 다 좋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이 파티션이 좀 얇아요. 그러니까 이 중앙에 큰 뼈대가 되는 애들은 좀 두껍게 잘 해놨거든요. 근데 요렇게 렌즈나 뭐 간의 사이사이에 벽이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한 10mm나 15mm 정도로 보통 두껍게 좀 해주면은, 이 가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그렇고 이제 뭐 더 이상의 바랄 건 없죠. 근데 뭐 완전히 못 쓸 정도는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이제 렌즈가 이 카메라를 이제 던지다든가, 만약에 어떤 충격에 우연히 뭐 길에서 넘어졌는데 가방이 떨어졌다든가 이래서 막 몇 바퀴 굴렀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렌즈랑 카메라 이렇게 돼 있으면은 좀 손상이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렌즈하고 그다음에 필터 이런 데 다는 데는 이렇게 다른 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더 붙여놨어요. 요거는 뭐 사용하면서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요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격벽을 만드는 이런 파티션도 조금만, 이게 지금 여기 보면은 한 10mm는 안 되고 한 5mm에서 한 7m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두껍게 지금 이 메인에 들어가는 요 정도 두께로만 해주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더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 여기 파티션이 지금 제가 따로 만지질 않았거든요. 거의 기본 있는 대로 그대로 오고, 이 옆에도 들어가고, 아까 보셨듯이 카메라 한 대, 두 대가 이제 그냥 렌즈가 삽입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다른 렌즈도 끼고, 뭐 보조 배터리,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저처럼 사이즈 큰 가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방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데도 이제 렌즈나 이런 걸 넣으면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제 다 채워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게 이제 갑자기 확 열려서 쏟아질 수가 있죠. 앞으로 열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채워가지고 길이를 이렇게 조금만 열릴 수 있게 안정적으로, 여기 떨어질 물건이 있다 내가 정리했을 때, 그럴 때는 자기가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 명이 갔는데 누가 뭐 내 거 좀 열어줘, 뭐 그럴 일은 거의 없겠죠. 그런 거는 좀 위험한 일이니까 그런 행동은 안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뭐 급해서 누가 내 걸 열다가 우두 와장창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요 가방 같은 경우는 딱 채워놓고, 내가 이제 완전히 풀러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풀러가지고 딱 누르면 바로 풀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장비를 하나씩 꺼내고 이러면 이제 되게 안전한 습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피지테크 요 가방을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저는 다른 가방은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지금은. 원래는 제가 이제 피지테크, 로프로, 뭐, 그 다음에 맨프로토,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써봤는데, 사실 제일 좋은 게 전통적인 가방 같은 경우는 로프로 같은 경우를 좋아했던 경우도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뭐 예전에 막 방수 가방도 만들고, 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아까 여기 이 가방의 단점인 이런 이제 파티션 같은 경우도 중간 격벽하고
다른 파티션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이 15mm 정도 이상 되게 튼튼하게, 그래서 가방을 채로 던져버려도 안전하게, 하드 케이스는 아니지만 거의 뭐 그 정도로 믿음이 가는데, 이 정도로 만드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중국이나 다른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방의 기능성이나 이런 데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휠이 달려가지고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 제 마음에 아주 이 부분이 쏙 들고, 그 다음에 뭐 크게 이제 이동하는 데가 없으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따르게 뭐 분리해가지고 옷을 넣거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전체 큰 가방에 30m 사이즈를 전체 다 카메라 장비로 넣을 수 있게 칸막이가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노트북 같은 경우도 가방이 좀 큰 사이즈다 보니까 16인치 맥북 이상에 한 17인치, 1인치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가방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 가방에 견줄 만한 가방은 제 스타일에서는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아주 상당히 만족하는데, 다음에는 요 파티션만 아니면 따로 구매를 하더라도, 아마 구매할 수 있는지 찾아보진 않았는데 뭐 다른 걸 대긴 되면 돼요. 저도 몇 개를 다른 가방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되긴 됐는데, 요거까지만 좀 해결이 되면은 아주 완벽한 가방일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이 정도 기능하고 크기하고 뭐 바퀴로 이동, 손잡이도 달려있고 가방도 멜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나 이런 거 다, 재질이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35만 9천 원 정도의 지금 공식 가격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렴하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작은 파우치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뭐 더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가방을 메고 먼 거리를 가는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질 않아요. 그분들은 조금 더 작으면서 이런 바퀴나 플라스틱이 덜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가벼운 가방이 좋겠죠. 근데 저희 이제 장노출 사진 찍으시나 이런 분들은 보통 저처럼 차에다가 가방 넣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차에다가 시가 쪽에 갖다 놓고 보조 배터리도 그냥 충전 꽂아 놓으면서 다음 장소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카메라하고 삼각대에다 카메라 세팅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바닷가로 갯벌이나 이런 데 나가서 찍고 차로 들어오고, 이런 환경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괜찮은 가방 하나 소개해 드렸는데,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